추석 명절. 대한민국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한가위 추석이다. 어릴 적 설이나 추석은 때때옷을 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요즘에야 새옷 새양말 새신발이 넘쳐나는 시대라 굳이 설빔을 하거나 새옷을 사는데 연연해 하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새옷 입고 새양말 신는 건 커다란 기쁨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달하여 먹거리가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옛날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던 민중들은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며 오곡백과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추석 명절은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대명절이었다. 집집마다 온갖 컬러풀한 과일과 갖가지 해산물로 만든 산적 등 육해공군이 화려하게 투하된 차례상 앞에서 풍요와 복을 기원하며 자손번창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해왔다. 웅성웅성 일가 친지들 모여 앉아 웃음꽃 피우는 집안의 잔칫날처럼 명절의 풍요로움을 만끽했다. 비단 특정 집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집안 어느 집단에서도 전통 명절을 등한시 해오진 않았다. 물론 종교적 색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설 추석 명절은 1년에 단 2번 있는 민족의 대행사다. 세월 따라 시대 따라 명절의 풍속도도 변화해왔다.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특별히 새 옷을 사지 않아도 아이들은 늘 유명 브랜드 옷을 찾고 비싼 메이커 운동화를 신는다. 음식은 차고 넘쳐 오히려 기름진 명절 음식은 인기가 없다. 지난 시절처럼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던 그런 설렘은 더 이상 없다. 어른들은 저마다 의례적인 명절 행사가 부담스러울 뿐이다. 오곡백과 수확하던 시절과는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선물 세트를 장만하고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차례장을 보느라 야단법석일 뿐이다. 고속도로는 본가와 처가, 시가과 친정을 오가는 귀성객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다. 차 안에서 9시간 10시간을 견뎌내며 시가로 친정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한 나라 전체가 대이동을 하며 에너지 순환을 하는 듯하다. 사회 기반 시설이 한 해가 다르게 나아지고 발전을 거듭하니 요즘은 차량 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법하지만 오히려 정체는 예전에 비해 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풍양속을 힘겹게 지켜내느라 팔다리 머리 허리 어깨 어느 한 군데 성할 날 없게 골병드는 대한의 주부들은 그저 명절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어 마지 않는다. 올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과수장을 마트에서 후루룩 보고 늦음하기 시골로 달려가 손윗동서가 마련해 놓은 제수 음식에 살짝 손을 보태 차례를 지내는 이도 제수장 보기에서부터 명절 연휴 끝까지 오롯이 시가댁 부엌지킴이인 자도 명절은 달갑지 않은 행사다. 종교적 이유로 차례를 기피하여 간편하게 지나가는 집안 며느리나 명절 연휴에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다. 차례상 정성껏 차리며 복록을 기원하는 자보다 생략하고 해외로 여행 가는 이가 더 복받은 것 같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건 무슨 이유인지 도대체가 모르리리다. 바야흐로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손바닥 서 요지경 같은 세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정도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점에 오래전 방식대로 행해오던 명절 차례의식은 현대를 사는 우리 후손들 눈엔 허례허식이라 느껴지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모순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현실적 괴리감만 찾아든다. 제수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고
차례상에 음식과 밥을 올릴 때는 풍성히 예를 다해야 자손만대 번창하며 잘 산다고 여기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성 들여 보이지 않는 조상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해댄다. 그뿐인가? 집에서 의식을 끝내면 다시 인근 조상 산소를 찾아 또 한 번의 조아림으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다. 그럼 우리의 풍요와 건강이란 것이 결국 죽은 조상들에게 담보 잡혀 있다는 것인데, 죽은 조상들의 맘에 따라 우리 후손들은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대한의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으로 여기저기 비명을 질러대도 아랑곳 없이 명절 행태는 여전하다. 명절날 힘든 가사 분담 문제로 집집마다 동서간 고부간 긴장도가 위험 수위다. 전 부치고 밥상 차려대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에 시달리다.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가 또 다른 그 누군가가 고되게 볶고 지지고 부쳐서 마련해 놓은 음식 먹으며 불합리한 관습에 안주하기엔 너무도 고달픈 집들이 있다. 분명 자손들의 화목과 화합을 기원하던 조상님의 지혜로 전해져 내려온 미풍양속일지언정, 이제 어떤 점에선 오히려 자손을 힘들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 집안의 대소사에 얽히고 설키며 관습을 따르고 지키는 자나, 다소 멀리서 의례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나, 오랜 시간 지나면서 관습적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들고 더 안락히 편의적으로 살고픈 생각이 든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합의하에 편의적 합일점을 찾아보는 것 또한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세월 따라 상황 따라 바뀌어야 할 게 있다면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살아있는 이들의 방식대로 조금씩은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고쳐가며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같이 의논 합의하여 바른 방법을 찾고 모색해가며 다 함께 잘 사는 방법, 다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봄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기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사실 우리의 뇌는 저 깊은 망망대해처럼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도 살아생전 자신의 뇌를 겨우 3% 활용했을 뿐이란다. 그렇다면 일반인도 뇌를 잘 활용해 본다면 모두가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결론이고, 자신을 어디에다 올가매어 한계점을 두느냐에 따라 죽은 조상 영혼의 아래에 위치할 수도 그 이상을 넘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흔한 예로 TV에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때면 입을 쩍쩍 벌리며 감탄해 마지 않는다. 그 또한 뇌활용의 한 예가 아닐까 싶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1등하던 아이들이 늘 그 자리를 차지한다. 성적대가 급변하지 않는다. 언젠가 한 신문에 3등급하던 고등학생이 이들이 졸업 때까지 1등급으로 올라서는 예가 흔치 않단다. 왜 그런가? 물론 각자 노력에 한계치가 있어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을 3등급에 묶어두는 무의식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떤 이는 뇌가 바보란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같은 생각을 계속하며 뇌를 속일 수 있다고 한다. 소리 내어 웃으며 우울증을 치료하는 예도 있다. 이 또한 뇌 집중의 한 형태여 무의식의 뇌를 활용하는 한 방법인 듯하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올가매어 그 아래 무릎 꿇리지 말자.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고 세상 어디에도 끄달리며 살 필요가 없다. 그것이 존경하는 조상일지언정 말이다.
더욱이 조상도 후손이 죽은 영혼에 빌고 매달리는 비굴함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고를 전환하면 충분히 세상은 달리 보인다. 아니 적어도 나의 세상은 바뀐다. 이제 그 예전 대단하던 차례상과 풍요로운 명절은 더 이상 경외심의 산물이 아닌 게 분명하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관습은 발전하는 게 없으니 구태의연한 구식을 벗어나기 어려워. 그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뿐이다. 일가 친지들의 화목한 왕래를 즐거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미풍양속을 도출시킬 시점이다.